안녕하세요. 어떻게요? 김정윤입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믿고 구입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증기간이 끝나면은 고장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보증을 10년에 20만 킬로를 해줍니다. 10년 정도면은 충분히 차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나요? 더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질문의 10년 이후에도 고장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걸 질문하실 거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크게 안 들어가요. 1.36 정도. 배터리, 그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로 이제 니켈 수소서부터 지금 리튬 이온으로 변경을 했어도 많이는 안 씁니다. 1.5 이상은 안 넘겨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K7 하이브리드 예전에 1.79를 사용했었죠. 요즘은 1.49로 대략 1.5kWh 그 정도로 줄였어요. 정확히는 1.49인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런 파워뱅크가 300W, 그냥 300W로 계산하기 좋게 잡아서 여기 5개 들어가는 건데, 여기 한 3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계산하기 좋게 30만 원 하면 15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는 용량은 작지만 그게 이제 패키징도 들어가고 뭐 하우징, 그 다음에 뭐 냉각 관련된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좀 넘나? 예, 어떤 브랜드, 수입 브랜드는 뭐 4, 500만 원 그 이상 되는 많은 가격을 좀 청구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가 고장나게 되면, 무상기간 끝나게 되면 어떻게 요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할 수 있죠. 일단 그 부품이라든지 자동차의 내구 연한은요, 보통 무상 보증 기간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보시면 되냐면, 요거 하나 팁인데, 엔지니어들이 내구 연한을 계산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 엔지니어들은 뭐 물성, 뭐 강성이라든지 강도, 그리고 또 소재, 그 다음에 전기전자 특징,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 시간, 사용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립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됐을 때 이런 환경에서 평균 요 시간이 사용돼서 이 정도 기간이면은 고장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각 부분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별 이 보면은 엔진 계통 다르고 전장 다르고 그리고 또 배터리 다르고 다 부분이 달라요. 이 다른 이유가 그 부분마다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제품의 물성이라든지 전기전자적인 특징에 따라서 보증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그 AS 무상 교환이 가능한 서비스 기간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걸 잘 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결국 제조사는 손해를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남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AS 비용이 그럼 도대체 제조사에서 잡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비중이 차량 판매 가격에 평균적으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3%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AS 센터가 북적북적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동차 문제없이 AS 종료까지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차량 출고 대수 대비 AS 센터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도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S 센터를 거점에 몇 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 되는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필요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 놓지는 않겠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붐비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렇게 가격 써주면은 뭐 얼마 하는 가격이 실제로 그들이 OEM에서 받는 가격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많이 교환을 해주더라도 실제적인 손해나 비용 지출은 제조사는 크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부품들을 교체를 해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그 부품이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치를 보이는 그 기간을 잘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소비자들은 험하게 쓰고 많이 쓰니까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받는데, 어떤 소비자들은 정하게 쓰고 자기가 심지어 고쳐서 쓰고 또 잘 안 쓰니까 AS 기간이 지나도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배터리는 충방전 500회에서 600회,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정도니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하이브리드는 그래프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방전, 충전, 방전, 충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10년에 20만 원을 가지? 비결은 배터리가 글로스가 있어요. 총 용량이 있고 가용 용량이 있는데 그 가용 용량을 확 줄이는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스가 100이면 가용 용량은 95에서 90 정도만 씁니다. 그리고 뭐 3%에서 5%이 방전 영역하고 또 충전 영역의 3%, 5% 요거를 남겨둡니다. 이건 안정성 때문이에요. 수명을 좀 많이 늘리려면 이 폭을 더 넓게 해놔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사실 이 글로스 대비 넷을 좀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게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12, 뭐 13, 많아야 막 20몇,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31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선 모델이죠.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1회 충방전당 주행거리가 짧아지니까 충방전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충방전 횟수가 많아지니까 500회, 600회 개런티에 금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범위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로스 대비 넷의 실제 가용 용량의 범위를 확 줄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터 구간, 산에게 평평한 부분을 플래터라 그러는데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줄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사이로 줄여놓으면 수명이 거의 2배 이상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를 더 줄여요? 얼마나 줄이냐면 한 30%로 딱 줄이고 70% 정도를 안 쓰는 거야. 그럼 35, 35가 남게 되죠. 그게 뭐 20에서 50 구간일 수도 있고 30에서 뭐 60 구간일 수도 있고 엔지니어들이 이제 최적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 내에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이 넷 실제 가용 용량을 한 30%로 확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엔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배터리 수명이 증가한다. 자, 이제 의문이 풀리셨죠? 자, 이렇게 되면 500회, 600개 계산하기 좋게 500배가 되는 게 5배가 되면 2500회가 되는 거고 10배가 되면 5000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2번, 3번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고 충전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에 20만을 견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요 영역에서 충방전이 일어나는지를 엔지니어들이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그 기간을 환산하니까 10년에 20만은 개런티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보증을 해놓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를 타보시면 보통 1.5kWh 배터리면은요, 이 하이브리드는 내연차 기반으로 해서 전기 모터 배터리가 무게 부담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최소한 70kg에서 많아야 100kg 그 사이에서 무게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만으로 갈 수 있는 EV 모드가 1.5kWh라 그래도 한 6, 7km는 가야 됩니다. 아무리 못 가도 5km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행하게 되면은 거의 10분, 15분 정도는 전기 EV 모드로 갈 수가 있다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가나요? 못 가요. 한 1, 2분 가다 보면은 벌써 엔진 우웅 하고 돕니다. 그 주차장에서 시동 걸어 보면은 처음에는 EV로 안 걸리다가 배터리가 충분한데도 주차장 빠져나오기도 전에 우웅 하고 걸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좀 지하에서 많이 돌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달릴 때 어시스트 할 때도 많이 관여를 안 합니다. 중간중간 하다 빠졌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배터리가 없어요. 그 이제 충전을 하려고 다운힐을 좀 내려오다 보면 금방 차 있어. 아니, 아무리 1.5kWh 배터리가 이게 충전 속도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막 충전되고 갑자기 막 소진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전기 모터가 뭐 40kW, 뭐 50kW 이 정도 되니까 이걸 뭐 풀로 돌리게 된다면야 뭐 한 2분 내로 할 수가 있겠지만 막 풀로 막 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행하거나 뭐 정속 주행할 때 어시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4, 5km 정도 최소한, 그리고 잘 쓰면 한 5, 6k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 용량으로도. 그런데 그게 못 가요. 못 가는 이유는 실제 가용 용량이 좁아요. 실제 가용 용량을 전체 100이면 30%만 써야 이게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전기차 오래 쓰시길 원하면은 이렇게 그 SOC 영역을 좀 좁게 잡아가지고 자기만의 플래터 구간을 딱 정해놓고서 뭐 한 30에서 60, 50에서 80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배터리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열심히 써가지고 보증기간 내에 배터리 열화시켜가지고 이거 교환받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자원을 써야 되니까 제 아이오닉 5는 그래서 50에서 80, 그 30% 구간만 계속 지금 출고하자마자 그 루틴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 교환 받지 않고 계속 수명 늘려가지고 주구장창 쓰자! 이런 지금 중인데, 하이브리드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충방전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10년에 20만 그 보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에 20만이 지나면 고장날 확률, 그 배터리가 열화가 돼서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그 루틴대로 제조사가 평균 계산한 대로 만약에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은 아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교환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무상 교환이 도래하기 전에 배터리를 교체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막 사용한다고 해서 배터리가 뭐 마음대로 교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계를 통해서 셀 레벨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셀의 충전 상태라든지 전압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게 셀에 문제가 있는 셀이 몇 개가 있는지가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불량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불량 판정이 없이 그냥 멀쩡해. 그러면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간 내에 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S 센터에서 불량 판정이 나와서 교체가 만약에 안 됐는데 야 무상 교환이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가지고 몇 달 안에 이게 확 효율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배터리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3,400만 원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은 10년에 20만 동안 최대한 잘 활용하실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게 사실은 정신건강에 좋고요. 그 이후의 기간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무상 교환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체를 받는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그 새로운 배터리가 운영이 되는 그 기간만큼을 또 확보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득을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명을 정리하시면 대략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뭐 라디오처럼 청취를 하시면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막이라든지 편집 없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